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요. 왜냐면 이 연관된 얘기들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또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꼭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실질적이고 삶의 기본적인 걸 들을 때 공감이 되고 어떤 힌트를 얻잖아요. 막연하게 전략하고 막연하게 저축한다 이런 얘기보다 제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은행에 가면 돼요. 은행에 가서 일단은 의지를 하고 상담해서 최대한 이렇게 투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생활에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은행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돼요. 정말 은행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은행을 친구로,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돈 저축하는 거 은행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만 정말 찌질하게 살아야 돼요. 이 찌질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찌질함도 좀 창피함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 얻었을 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주제는 찌질하게 살자인데, 제가 찌질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한테는 참 찌질하게 안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이 있으면 더 좋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해 주고 먹을 걸 나눠 먹고 이 정을 나누는 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있고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찌질하게 사는 거는 현실적인 나한테 필요한 것들 어떻게 내가 취했는지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키우면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항상 저축은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기댈 언덕이 없잖아요. 부탁할 때 부탁은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항상 돈을 모았었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돈을 뭐 일단 저축을 하고 제가 안 쓰는 게 습관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1 년에 한두 번씩 필요한 게 옷이더라고요. 왜냐면 잘하잖아요. 신발.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아이들을 잘할 때 신발, 옷은 정말 이게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90 년대는 그렇게 옷이 흔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헌옷을 갖다 입더라도 정말, 정말 안 좋은 옷도 많아서 이렇게 찢어진 옷도 있고 헌옷 갖다 입혀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요. 여러분 알면 기절할 거예요. 그 당시에 헌옷 수집함이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아마 90 년대 후반? 그 이후로부터 아마 이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제가 인제 아이들하고 쇼핑을 갔는데, 옷을 사러 갔는데, 아니 우리 4 식구 옷을 사 보니까 몇십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사업하면서 빚있고 이래서 인제 더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백날 벌어도 이렇게 큰 돈이, 이게 이 옷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게 아깝기도 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띄는 게 옷 수거함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딱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 반 그냥 확인할 겸 그래서 수거함을 제가 열어 봤어요. 어떤 옷들이 나와 있는지. 근데 정말 제가 놀랐어요. 옷이 너무 좋은 옷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인제 속옷은 없죠. 근데 거의 인제 겉옷들, 티들, 뭐 잠바들, 그리고 색깔도 이쁘고 그런 것들을 왜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뭐 누구 우리 애들 그게 아니라 그냥 새 거 좋은 거 옷을 다 가져왔어요 무조건. 어른 거 아이 거 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갖고 가면은 다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 수거하고 나눠 주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갖다가 세탁기에 딱 돌렸어요. 그러고서 쫙 빨아 가지고 널어서 아이들 옷은 아이들 입고 나도 한번 입어 봤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옷 수거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래 가지고 옷을 다 수거해서 빨았어요. 일단 빨아야죠. 빨아 갖고 말려서 우리 친인척들 있잖아요. 형제들도 있고 다 갖다 줬어요. 아이들 옷. 뭐 이렇게 어른들도 있으면 이렇게 갖다 주고. 근데 그 말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누가 줬다고 했는지 거기서 꺼냈다고 했는지. 하여튼 그 옷을 다 빨고 널어서 해 가지고 그게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옷들이. 그렇게 해서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 옷값이 얼마나 주는가 했더니 정말 이 겉옷까지 다 1 년에 100만 원 넘게 절약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크면 철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아이들 옷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또. 왜? 자꾸 더러워지고 크고 그러니까. 성장할 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큰 옷도 또. 근데 이게 인제 작은 옷부터 큰 옷까지 얘들이 더 클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옷은 '아 얘들 크면 입혀야겠다.' 그래서 큰 옷은 애들 주게 또 놔두고 또 분리해서 다른 집 애들이 층층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친척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주고 정말 내가 옷을 다 이렇게 모아 놨어요. 그게요 한 4 년? 그 아니다. 그 사업 이민 오기 전까지 있었으니까 그 옷들이. 물론 몇 개는 가져왔어요. 너무 좋은 것들은. 입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냥 그렇게 헌옷을 갖다 이렇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당연히 그렇게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씩 인제 좀 좋은 옷 시장 가면 입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 너 바로 커. 바로 크면 못 입으니까 너 나중에 인제 안 크면 그때 엄마가 실컷 사 줄게." 그런데요. 우리 아들 딸이 고등학교 딱 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안 입는다고 애진하게 저한테 선언을 해요. "엄마 절대 옷 사지 말라."고. 왜냐면 아마 저 아이들이 안 사 입었으면 내가 또 어디 가나 옷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얻으면은. 근데 그럴까 봐 얘들이 연막전을 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자기들이 옷 사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있잖아요. 찌질하게 살아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돈에 끼죠. 아이들이 습관돼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아들이요. 그게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 있나 봐요. 우리 딸은 정말 누가 준 거 잘 안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좀 털털해서 그런지 누가 옷 준다 그러면 잘 입어요, 아직도. 근데 내가 갖다 준 건 안 입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 든 형이나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거지 엄마가 갖다 준 옷은 인제는 안 입는데 그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1 년에 아마 100만 원 더 됐을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좋은 옷을 사거나 뭐 예쁘고 화려하고 유행 타는 옷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이지 1 년에 100만 원 넘습니다, 옷을 사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이민 오기 전까지 6년 했으면은 600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푼돈푼돈이요. 엄청나게 모아지고 그리고 이 옷만 했냐. 일단 저는 군것질을 진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을 별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주식 외에는. 그러니까 쇼핑을 가급적 안 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프긴 고팠어요. 근데 가난해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아이들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가난하게 키우자는 게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 친정이 시골이었거든요. 주말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가거나 이제 특히 가을에 그리고 또 명절 때 가잖아요. 바리바리 저는 싸 왔어요. 시골 밭에 가면 뭐 오이, 호박, 뭐 배추, 무 주렁주렁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많이 싸 오냐? 제가 뭘 다 먹겠습니까? 그 또 시댁이나 친인척들 다 나눠 주려고
무더기를 이렇게 막 차에 가득 싣고 와요. 제가 또 막 그때 당시에 막 고구마 잎 다 떼오고 깻잎 따오고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먹고 이렇게 나눠 주는 거 그런 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들에는 들판에서 죽거든요, 그 야채들이 싱싱한 것들이. 그래서 또 명절 때 가면 음식도 이렇게 다 싸 오고 나눠 먹고 그것도 며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따져 보면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저축은 물론 제가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저축은 필수고, 그다음에 인제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가면은 엄마 화장품이 있잖아요. 엄마도 진짜 검소하게 잘 안 쓰는데도 내가 워낙 이렇게 안 쓰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인제 뭐 이렇게 또 사다 주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사다 주면 이렇게 좀 남으면 또 그걸 또 얻어와요, 저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옷을 잘 안 사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있어도 안 입게 돼요. 왜냐면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 일에 미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에 미쳐 있고 맨 창만 보고 이러니까 이게 포화 상태니까 다른 게 뭐 미적이고 뭐 그런 게 안 들어와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미치고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게 안 들어가요. 좋은 것만 머리에 가득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용량의 한계가. 그리고 제가 옷을 안 사고 막 이런 몰골을 보면은 사 주세요, 또 어른들이나 언니들 뭐 오빠가 너무 안 됐으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오히려 뭐 이렇게 사 가지고 나눠 먹고 주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뭐 이거 꾸미고 이런 건 워낙 그냥 관심이 없다 보니까, 늘 그 이민 와서도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이게 좋은 옷, 이게 캐나다에서까지 왔는데 이렇게 메이크 옷 하나 입어야지, 그러고 언니가 이렇게 막 올케 언니도 이렇게 막 돈을 주고 막 이렇게 사 주려고 가게를 데리고 가요. 그럼 제가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동대문 시장 가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몇 년 입을 거 티 같은 거 싸잖아요, 싸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신발은 정말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만 애들은 신발을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가끔가다 그 헌옷 수거함에 신발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 빨아서 신기고, 정말 그 단화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 몸에 참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익숙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그 돈이 욕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생활화가 돼서 굳이 막 돈 안 해도 사라져요. 그냥 이제 적당히 필요하고, 그 대신에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인제 몸을 좀 챙기고 운동하면서 좀 인제는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됐죠. 근데 그 욕심을 계속 그 어떤 욕심으로 추구하고 그 욕망에 불타 있었더라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계속 더 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됐고, 또 거기에 맞는 이렇게 이 옷매무새도 해야 됐을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참 다행인 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절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제 그런 쪽으로 보내는 시간과 돈을 인제 아이들과 또 이웃들과 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데 쓰고, 또 이렇게 어디 봉사 그 활동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제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런 데 갖다 쓰고 또 보람도 있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제가 가난해서 그 얻은 선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오히려 선물이고 나의 삶이었고, 그다음에 나의 지금 이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깨닫고 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슬픔을 아는 분들이 그 마음을 알고 나눠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저는 이게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을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보면은 제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 껴안아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사실은 저는 많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부부 속에 살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 가난을 통해서 배웠고 깨달았고, 그거를 함께 나누는 사랑이 최고라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알기 아깝고 혼자 감춰 두고 싶지 않고 다 이렇게 나눠서 빛이 되고 사랑이 돼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저의 이런 사소한 깊은 것까지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어떤 행복의 길로 모두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